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몰래 관계를 맺는 행위인 간통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륜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동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은 종종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과거 연예계에서 있었던 불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김지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라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남성 관계와 4차례에 걸친 결혼과 이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 정윤희는 재벌가 회장과의 간통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 스캔들은 오늘날까지도 연예계 불륜 사건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미디언 후지몬과 모델 기노시타 유키나의 이혼이 그녀의 남성 스타일리스트와의 불륜 때문이라는 사실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들의 딸이 스타일리스트를 너무 닮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처럼 로맨스와 불륜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이 느끼는 불륜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공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연예계 불륜 스캔들 TOP10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정은채입니다. 정은채는 영국의 명문 패션 학교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한 독특한 배경을 지닌 배우로 한국과 일본에서 불륜 스캔들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은채의 첫 번째 불륜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 료와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에 함께 출연하면서 급격히 친밀해졌고, 둘이 함께 장을 본 뒤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14시간 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며 이들의 관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카세료는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보다는 양다리 논란으로 해석되었고, 사건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터진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준일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면서 팬들 사이에서 정은채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준일은 콘서트장에서 자주 정은채와 함께 모습을 보였고, 팬들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준일의 팬카페에 그가 이미 기혼자라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그렇다면 정은채는 대체 어떤 관계냐? 라는 의문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준일은 유부남임을 숨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사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고, 정은채는 다시 한번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9위는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나비 효과로 알려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75년 당시 21살이었던 태진아는 47살의 현대건설 사장 부인과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진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으며 약 20여 차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진아는 일반 직장인이 1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단 20번의 만남으로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체면을 구긴 현대건설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이후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며 결국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역대급 나비 효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진아는 26살 연상의 여성과의 간통이 여전히 마음에 남았던 것인지 훗날 자신보다 22살 어린 여자 가수 마야와의 작업에서 즉석에서 대본을 수정해 키스신을 삽입하며 논란을 일으킨 일화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불륜 사건에서 느낀 어떤 감정이나 반응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8위는 이은경입니다. 이은경은 1987년 데뷔 이후 청순한 이미지를 대표하며 빠르게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1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과 육아 중임을 솔직히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전해 대중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은경의 전 남편과 탤런트 이진우 사이에서 심야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사건은 양측이 고소를 취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은경과 전 남편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직후 이은경과 이진우 사이에 열애설이 돌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그저 동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뒤 두 사람은 결국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혼 후 이은경은 한 방송에서 전 남편의 여자 문제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순진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본 전 남편은 해당 방송 게시판에 당시 이은경과 이진우의 간통 증거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고 이진우의 전 매니저도 두 사람의 불륜이 사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에서 감성적으로 이야기한 이은경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이진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구속받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위는 옥소리입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옥소리는 배우로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생활은 점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한 지 11년 만에 간통 혐의로 피소되었고 그동안의 불륜 사실이 모두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불륜과 이탈리아 출신의 요리사와의 불륜 등 여러 건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아이를 낳고 동거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동거남인 이탈리아 셰프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소리는 여러 차례 불륜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의 인생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위는 황수정입니다.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으로 단아함을 뽐내며 큰 인기를 끌었고 엄마야 누나야에서 정숙하고 참한 매력을 지닌 장혜경 역을 맡으며 청순파 배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청아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01년 겨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황수정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조사 중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하며 여론은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게다가 황수정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부남 강모 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간통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팬들조차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황수정은 몇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냉대 속에서 복귀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과거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의 경력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5위는 김영애입니다. 김영애는 1971년 수사반장으로 데뷔한 이후 해를 품은 달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를 펼치며 대중에게 사랑받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간통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1975년 유부남이었던 밴드마스터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애는 당시 연기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그와의 만남만은 멈출 수 없다며 그와의 사랑을 지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터진 재벌 2세 박동명 사건 등 다른 여배우들의 스캔들로 인해 김영애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그녀가 무명의 가난한 밴드마스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순수하다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 덕분에 비교적 짧은 자숙 기간을 거친 후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영애는 해당 남성과 1979년에 결혼하여 사랑을 결실로 맺었지만 20년 뒤 이혼하며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4위는 김민희입니다.
김민희는 불륜의 아이콘으로 자주 거론되며 대중에게 익숙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모델 못지않은 매력을 뽐내며 여러 남자 배우들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 이정재와 3년간의 연애 후 배우 조인성과 1년간 교제한 뒤 22살 연상의 유부남 감독 홍상수와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년간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민희는 한때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남편 관리 좀 더 잘하셨어야죠 라고 발언하며 대담함을 보였고, 홍상수 감독은 공개석상에서 김민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며 불륜 사실을 대중 앞에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일 것입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의 한 예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김민희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3위는 김혜분입니다. 김혜분은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예능, 라디오 DJ,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그녀는 32세의 나이에 재미교포 40대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피소되었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청담동에 있는 그 남성의 건물에서 3차례에 걸쳐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부는 당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 결과 그 남성은 김혜분 외에도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와 함께 아이를 낳아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혜분의 불륜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대중의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위는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은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인물로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 박상철이 손가락 하트를 하며 양옆의 두 외국 여성에게 볼에 뽀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상철은 가수로서 데뷔했으나 처음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생계를 위해 MC와 재단 배우로 활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사는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상철은 아내의 물심양면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2007년 팬카페에서 만난 13살 연하 여성과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그는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결국 본처와 이혼 후 내연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째 아내는 그의 외도 사실을 고소했고 그 외도의 상대가 바로 그의 전처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상철은 두 집 살림을 이어갔고 전처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전히 두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단자의 의상비를 빼돌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상철의 부부사과는 사실상 부부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아내의 결단뿐입니다. 1위는 김세아입니다. 1996년 6일의 경쟁률을 뚫고 MBC 공채 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김세아는 2016년 청담동 오피스텔과 기사 포함 차량,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을 받으며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불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세아가 첼리스트 김수현과 혼인 상태였기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 김세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연루되었으며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김세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니 정말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 방송을 본 회계법인 부회장과 그의 전 부인 씨는 김세아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시 고소를 진행하여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세아의 사건은 사실을 숨기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침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쁜 얼굴과 인기만 믿고 무개념 인성을 보였던 여자 연예인 TOPO. 한국의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각종 선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례한 행동과 인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외모는 예뻤지만 인성이 좋지 않았던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인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TOPO를 소개합니다. 5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은 그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문화 아이콘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뒀고 광고 역시 연달아 대박을 치며 오랜 기간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할 만큼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직설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아 배우 강부자의 꾸지람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둘 사이의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최했는데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김희선에게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민종은 훗날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논란이 가려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김희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4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인 일생을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리드메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로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 역에 캐스팅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연주가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된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탓일까요?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위주로 쓰면 안 되나? 그거 하나 못 해주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싸가지 없기로는 김연주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결국 매니저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연주는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김연주 역시 김희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든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방암 극복 캠페인을 위해 세미누드 사진 촬영에 동참하고 꾸준히 해외 봉사 등 귀감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3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했지만 2003년 이혼 후 다시 톱스타로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고현정 또한 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지 라며 최윤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 담당 PD와 의견 다툼 끝에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언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말리러 따라간 CP를 밴에 매단 채 수미터를 주행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토크쇼 고 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고 휴대용 잿더리를 던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때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느라 더 바빴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 차원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 정도 흡연을 했고 학부모에 향해 전화에도 불구하고 종강 때까지 계속 흡연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에 대한 미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드라마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점퍼와 밤참을 챙겼습니다. 2021년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당시에는 스태프들에게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모두 계산해주는 통 큰 배포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현정을 경험한 몇몇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과연 인성 논란 속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 고현정 중 어느 모습이 진짜일까요? 2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문채원이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방송 활동이 거의 없어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가 과거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계 비화를 다룬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후배 여배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배우가 언급되었고 두 여배우가 가까운 동네에 살며 집순이로 유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누리꾼들은 선배 배우가 문채원, 후배 배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이 과거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 문채원과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말한 바 있어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게임에서 진 후 물총 세례를 받자 정색하며 유재석의 손을 내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려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라며 문채원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이 계속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배우입니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진출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주목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때 주연 여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중에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에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후 네티즌들은 영화 비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몇 개월 후 한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고 여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며 논란을 급히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는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임해 다시 한 번 태도 논란이 불거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혜에게는 학창시절 전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따라다니는데요.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일진 출신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의혹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지혜는 재테크에 성공하며 부자 시댁의 검사 남편까지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인성 논란이 있었던 여배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이 왜 여전히 대배우로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